기후 관련 정보의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조직 비즈니스의 기후 관련 측면들과 이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왔습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2015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드 FSB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이 모여서 금융 부문이 기후 관련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FSB는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업계 주도의 태스크포스인 TCFD, 태스크포스 온 클라이메이트 릴레이티드 파이낸셜 디스클로저를 2015년 12월 설립했습니다. FSB는 TCFD의 자발적인 투자자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위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개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 6월 TCFD는 약 1년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재무공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로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TCFD 공고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그리고 재무적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후 관련 위험입니다. TCFD 공고안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을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회사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고, 이것은 크게 급성과 만성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급성 위험은 특정 사건, 특히 생산시설을 손상시키고 가치사슬을 붕괴할 수 있는 폭풍, 홍수, 화재 또는 폭염과 같은 기상 관련 사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물리적 위험입니다. 만성 위험은 기온 변화, 해수면의 상승, 물 가용성의 감소, 생물 다양성 손실, 토지 및 토양 생산성의 변화와 관련된 것과 같은 기후의 장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위험입니다. 전환 위험은 저탄소 및 기후 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전환 위험은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 요구, 화석 연료 가격을 높이는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또는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정책적인 위험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회사는 전환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전환 위험은 구체적으로 법적 위험, 기술 위험, 시장 위험, 평판 위험으로 세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은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에 기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의해 종종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TCFD에서 파악한 기후 관련 기회들은 자원 효율성, 에너지 자원,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장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의 사업 다변화, 시장 내 포지셔닝 우위 강화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 관련 기회는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적응하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 관련 위험 기회와 재무적 영향과의 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는 재무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영향은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손익개선서,
현금 흐름표, 대차 대조표에 이 재무적인 영향을 반영해서 공개하는 것이 TCFD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후변화는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위험의 수준과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조직과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재무적인 영향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재무적인 영향과의 연결고리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인상이라는 기후변화 관련 전환 위험은 기업의 영업비용 상승이라는 잠재적 재무적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저탄소 제품 선호도 변화라는 전환 위험은 제품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해서 수익 감소의 재무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TCFD 공고안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과 전략, 그리고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공개 부분이 전략 부분입니다. 이어서 위험관리 부분에서는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구한 전략과 위험관리와 연계해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활용되고 있는 정량적 지표와 목표를 지표 및 목표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4개 영역의 하위에 있는 공고사항들은 총 11개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이사회 수준과 함께 경영진 수준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기후변화와 관련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프로세스와 빈도, 그리고 목표 설정, 이행성과 모니터링, 주요 자본 지출 및 인수 매각, 위험관리 정책, 연간 예산계획 및 사업계획 경토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경영진 레벨에서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경영진 레벨에서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 부분에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관련된 위험 및 기회 정보가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부분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의 잠재적인 규모와 범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다른 위험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이 상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즉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과 기후 관련 위험의 우선순위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관리가 전사가 운영하고 있는 위험관리 체계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와 목표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물, 에너지, 토지 이용 및 폐기물 관리 지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추세 분석이 가능하도록 과거 데이터를 공개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어서 TCFD 공고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지속가능성이나 ESG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업의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인 이사회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TCFD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민간 주도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이나 프레임워크는 물론 기존 재무 보고와도 다른 새로운 방식의 보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TCFD는 기후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CFD가 결성되어 공고안을 만들 당시에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민간 주도의 프레임워크가 총 40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조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TCFD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조직이 받는 영향, 그래서 재무적인 위험을 일으키게 되는 영향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CFD의 기본적인 관점은 기후변화라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기회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기업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조직은 조직 이외의 기후변화 이슈로 인해서 조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관관계를 명확히 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라는 용어는 기후변화 이외의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들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자연이 조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를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함으로써 자연 관련 재무정보라는 단어도 출연했습니다. IFRS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TCFD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 예측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기존 재무보고는 대부분의 경우 후향적 정보에 기반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TCFD는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함께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CFD는 조직이 자체적으로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조직의 가치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요소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조직이 갖고 있는 전략이 얼마나 탄력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CFD는 기후 관련 정보들이 재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존의 재무정보 공개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FD 공고안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의 공개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연차 재무보고를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CFD 공고안은 특히 4개의 영역 중에 지배구조와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재무보고에 공개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산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개를 하는 것은 재무보고서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